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안심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지수에서 연출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제는 경직성 그리고 관망이 계속해서 짙어질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진 종목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또 새로 관심이 가는 종목들 매수하는 시기로 삼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이런 고민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향성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는요. 시장에 관련된 궁금증 문의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장 마감될 즈음에 이에 대한 답변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유지수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지수 전문위원님 언제나 상냥하게 또 우리 유지수 전문위원님이 또 여성분으로서 전문가님 하시면서 굉장히 좀 따뜻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느낌이거든요. 언제나 도움받고 싶고 또 초보 주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 방송도 무료로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유지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 중에 꼭 종목 상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창구 열려 있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시간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상담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슈프리마 HQ 첫 번째 종목으로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9,73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 차트로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약간 그 시장 낙폭 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 보면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슈프리마 HQ를 9,730원의 비중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HQ가 사실은 보안주, 보안 관련주 이렇게 나오는데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까지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선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는 한 종목 정도 이상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그중에서도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는 아니고 인맥 관련주입니다. 인맥. 네, 한 후보의 관련주인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과거에 몇 차례 저항도 나왔었고 지지도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9,700원, 9,730원 부근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해주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1,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을 보게 돼도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영업이익도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다만 하단으로는 단기 9,300원 부근 그리고 좀 넉넉하게 보겠다 하시면 8,00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0%시니까 만약에 한 번 더 8,000원 온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슈프리마 HQ는 일단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궁금한 점이 정치 인맥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정치 인맥주는 그만큼 좀 위험 부담도 있는 건데 네. 그래도 계속 가져가 보는 전략 나쁘지 않은 건가요? 보통은 이제 인맥주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 위험 부담이라는 게 뉴스가 이 의원의 혹은 이 후보의 관련주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이 흐른 이후에 관련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다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 종목이 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본래의 테마, 뭐 보안주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네, 좀 더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저희 마감 임박 찐팬이라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믿고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삼성물산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3만 8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매도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 좀 알려주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삼성물산도 지금 좀 등락이 있는 편이고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삼성물산은 일단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10%시니까 뭐 충분히 추가 매수는 현금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3만 8천 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대표주 건설 대표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주로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정치 테마주의 정책주 부분으로도 엮여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 뭐 이 종목이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 조 단위의 매출을 계속해서 좀 내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작년 3분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들이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타점을 여쭤보셨는데 추가 매수는 한 12만 6천 원 부근 과거에도 몇 차례 좀 지지가 나왔었던 12만 6천 원 부근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를 5% 정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4만 5천 원이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14만 5천 원을 정확하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또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비중이 15% 정도 담기시면은 뭐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추가로 담으시고 뭐 이런 박스권 전략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매를 계속하기가 좀 싫다 하시는 편이시라면 그냥 매수를 해서 계속 들고 가셔도 저는 충분히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역시 비중 5% 정도 실으시는 건 괜찮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가져가 봤을 때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궁금한 내용 직접 유지수 위원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한 종목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죠.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네, 29만 2천 원에 25%예요. 29만 2천 원에 25% 비중입니다. 시청자님 셀트리온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한 3, 4일?
3, 4일 전에 이렇게 좀 네네.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바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구입하자마자 하락이 네,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반등이 이제 좀 나오나 싶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하락해서 네.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네, 상담 바로 이거를-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시고 난 이후에 좀 빠져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어떻게? 네,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수는 네. 잘 하셨어요. 네, 매수하신 그래요? 가격대 나쁘지 않고, 지금 조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겁을 먹으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아, 예. 네, 굉장히 매수를 잘 하셨고, 이 종목 과거에 뭐 30만 원대 정말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20만 원대시면은 나쁘지 않고, 충분히 수익 크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관련해서 또 좋은 뉴스가 또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이런 급등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39만 원 부근까지 갔을 때 39만 원에서 40만 원 부근까지 갔을 때 예. 이때 수익 실현을 한 물량이 없습니다. 위에서 매도를 한 물량이 많이 없고 오히려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40만 원까지 상승하려는 시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그럼 이 혹시- 종목이 예. 지금은 이 종목이 따로 뭐 뉴스가 크게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거래도 그렇게 많이 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라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네.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요? 예. 추가 매수는 비중이 지금 25%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굳이 더 담으실 필요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신 편은 아니세요. 아, 예. 네, 예. 30만 원 아래서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아,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3%에서 5% 정도 빠졌다고 겁내셔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다 보면 비중만 많이 늘고 추가 네. 매수를 해서 그 평단을 낮추는 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네. 평단이 예.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만약에 20만 원 한 중반대 2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5%만 조금 더 담으셔서 한 30%까지 담으셔도 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가격대까지 안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더 담으셔서 셀트리온에 너무 큰 비중을 좀 쏠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난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30만 원 후반대 그리고 40만 원까지도 한번 좀 노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매수 잘 하셨다고 말씀해드렸고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수익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 상담도 연결돼 있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LG전자입니다. LG전자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20%고요. 비중 20%고 16만 9,500원입니다. 16만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애플카 다시 협업한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이거는 저 물타기로 수시로 해서 한 달인가 두 달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셔서 네. 평단이 16만 9,500원의 비중이 20%시고요. 예, 네, 매수하신 지도 좀 되셨고, 예, 평단이 사실은 좀 보면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셔서 좀 고점에 매수하셨는데 계속 좀 물타기를 하신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카 관련해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애플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호재인데, 관련해서 뉴스는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 부근 한 17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17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이번에 또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4만 원 부근까지 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은 박스권 흐름을 지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17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는 다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14만 원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이 평단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박스권 하단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지금 담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부 매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7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19만 3천 원이 지금 고점인데 고점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G전자가 매출도 계속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연으로는 한 63조 원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1, 2분기도 매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연간 분기별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했다 보니까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호재도 뭐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시간을 좀 들이시면은 그래도 수익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7만 원 부근 오면 절반 매도하시고 14만 원 부근 다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일단은 일부 매도 후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요. 79만 원에 10%인데. 삼성 SDI를 79만 원에 10% 매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꽤 높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될까? 가져가야 네. 될까? 지금 조금 하락을 해서 76만 5천 원 정도인데 그래도 아직은 약손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SDI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조금 그래도 고점 부근이네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큰 손실권은 아니시니까 네. 조금 더 일단 지켜보시고 혹시 추가 매수할 여력이 되시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더 내려갈까요? 네, 현금이 여유가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현금 여유는 따로 없으세요? 네. 그러시면은 일단은 뭐 보유하신 게 10%니까 그래도 크게 좀 뭐 비중이 많이 쏠린 편이 아니니까 부담은 좀 덜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추가 매수하실 여력은 안 되시니까 아래 바닥만 좀 지지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단기로는 한 74만 원 부근 지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4만 원 크게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등이 나와서 8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삼성 SDI도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받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네. 계속해서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을 크게 74만 원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와서 충분히 수익권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큰 손실권은 아니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5%, 10% 정도 손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 나중에 5%, 10% 수익권 갔을 때도 매도를 빨리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5%, 10% 정도 견디셔서 뭐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나 다른 종목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뭐 어떻게 현금이 좀 생기시면은 네. 70만 원 부근 만약에 또 온다. 그러면은 70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길게 가져가려는데 길게는 안 되지. 네. 좀 길게 오래 넘게 가져가려는데. 네, 길게 가져가셔도 당연히 좋죠. 아무래도 전기차 상용화가 되면은 당연히 삼성 SDI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고, 단기로는 74만 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와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길게 가져가면 한 85만 원 갈까요? 85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럼 길게 지금도 가져가지. 고점이 83만 원인데 저는 이 종목 83만 원 넘어서 85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뭐 올해까지 가져가 보시면.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평단 낮추는 전략도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길게 가져가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랫동안 가져가셔서 수익 더 크게 누려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서희건설이요. 서희건설이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1,9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1,900원에 30%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언제 근데 제가 매수하셨을까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장기로 보고 있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나 있었는데 이거 한 5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번에도 그래요? 몇 번 이제 그 2,300원까지 도달했었거든요, 몇 번을요. 네네. 이제 더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 저는 매도 시점을 항상 못 잡아서 예, 음. 지금 장기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2,300원 선에서 이렇게 매도가 답인지 예. 알겠습니다. 생각 매도가를 그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좀 짚어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권 좀 크게 갔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조금 속상하신 것 같아요. 예,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네네. 2,500원까지는 못 가는지 이렇게 장기로 지금 5년째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는 게 답인지 예,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셔서요. 장기로 가져가 보시면은 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이게 심리적으로 네. 수익이 좀 났었다가 평단이 오거나 혹은 좀 손실권을 가면은 올라올 때 그냥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커져요. 굉장히 그런 좀 압박감이 커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시면 2,4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네. 서희건설은 이름에서부터 그냥 딱 아시겠지만 건설 관련주입니다. 건설 관련주. 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우리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아무래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부동산이고 그래서 이제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계속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선 후보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들도 이제 정책 관련주로 해서 좀 본격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추가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2,000원 선에서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까 2,400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추가로 더 2,000원대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이 아무래도 30% 들어가 있으시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30%로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중이 많이 쏠리면은 심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님.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비중을 너무 많이 싣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이 종목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아, 네네네. 어쨌든 1,900원은 매수 굉장히 잘하셨고 2,400원 부근 이상으로도 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으니까 더 가져가 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도 더 가져가 봐도 수익 더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은 답답하셨던 그 마음 내려놓고 오랫동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 유지수 전문위원님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 시간에 상담이 좀 어려우셔서 보내주시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궁금한 내용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유지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끝난 이후에도 장이 끝난 이후에도 주말에도 유지수 위원님과 소통하실 곳은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HMM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38,500원에 비중이 18%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계속 하락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흠슬라였죠. HMM은 한동안 정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네. 이제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전에 매수하셨다가 수익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38,500원이시면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쁜 평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은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좀 비교적 최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매수가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해상우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컨테이너선도 그렇고요, 뭐 벌크선도 그렇고 해상우님이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HMM이 최근에 아무래도 파업 관련해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일단은 파업 위기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임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어서 3분기 실적이 뭐 굉장히 호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또 다시 한번 4만 원대 이상으로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8,500원이시면은 뭐 평단 부분이셔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로는 36,000원, 37,000원 부근, 36,500원 부근 이탈을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반등이 나와서 4만 원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43,000원 부근, 43,000원 부근 안착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000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만 원대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총이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와서 시총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래로 36,500원 그리고 위로는 43,000원 부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고 43,000원 안착하게 되면 5만 원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버나임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6,000원에 비중 5%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지지난주부터 주가가 훅 내려가면서 지금 조금 낮아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가 봐도 좋을 종목인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파버나임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무래도 좀 저항과 지지가 몇 차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6,000원 매수가를 회복을 하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아래로는 5,000원 부근을 좀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지금 위아래로 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량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000원에서 한 7,000원 부근 사이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좀 매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5,00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더 욕심내지 않으신다라고만 하면 충분히 수익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도 5%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담이 되는 비중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5,000원 오면 이탈이 없다라고 했을 때 5% 정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평단을 살짝 낮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0원 부근에서 과거에 뭐 지지나 저항이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평단을 좀 낮춰두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만 유의를 좀 하시고 7,000원 부분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버9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 추가 매수 괜찮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도 적고 또 가격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5,400원에 비중이 한 40% 정도요. 25,4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두슬라라고 또 불렸었잖아요. 그만큼 5월, 6월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좀 고점이 내려왔습니다. 2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비중이 좀 40%라 부담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중이 40%신데 혹시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40%까지 늘어나신 건가요? 한 번에 했는데 아, 3만 원 네네. 넘게 갔을 때 못 팔았어요. 비중을 일단 다음부터는 시청자님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한 10%씩 좀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접근을 하실 때 10%씩 좀 나눠서 매수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도 시세를 좀 크게 내줬고 그 이후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수익권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27,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로 또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도 시세를 다시 한번 좀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만 원 크게 다시 한번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7,000원까지는 좀 홀딩을 해보시고 23,000원 부근에서 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해주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500원 1차적으로 안착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27,000원 부근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7,000원까지 가져가셔서 여기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40%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여기서 덜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또 20%는 추가적으로 32,000원이 지금 고점인데 뭐 3만 원 부근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HFR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2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5G 통신 장비주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장중에는 6% 이상 상승을 해줬었는데 앞으로 좀 반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5
5G 관련주들은 일단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3,000원이시고 비중이 10%시면은 좀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2만 원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수가 부근에 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3,500원, 23,000원, 23,500원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해주는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000원을 안착하고 난 이후에는 25,000원 부근에 좀 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000원 부근에서도 저항을 좀 돌파를 하는지 체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5G는 앞으로도 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크게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무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가 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도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였고, 그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이 되는지 체크를 좀 같이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장중에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0.09% 상승하면서 3,203.9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 보합권의 등락 이어갔었는데요.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그 등락을 짧게 이어갔습니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의 흐름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외국인들이 30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586억 원 오전장부터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699억 원 오늘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4% 상승을 하면서 오늘 77,400원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40% 하락합니다. 10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가 0.22% 상승으로 45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0.64% 하락합니다. 15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2% 오늘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9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오늘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화학주도 좋습니다. LG화학도 3.45% 상승, 삼성 SDI도 0.66%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대 이상으로 삼성전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3% 상승,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다소 부진한 가운데 1.59% 하락으로 2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0.05% 하락을 하면서 11거래 만에 하락 전환을 했죠.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역시 등락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장 오후장 들어가면서 2시 12분경에 저점을 기록합니다. 1,049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053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개인들만이 매수해주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이 749억 원, 외국인이 1,208억 원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2,13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보다 확실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각각 11만 7,500원 그리고 16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와 에코프로비엠이 계속해서 시총 2, 3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HLB가 오늘도 1%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0.93% 상승으로 65,300원에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11% 하락하면서 31만 3,000원에 31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3.23%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게임즈들이 다소 부진합니다. 펄어비스도 2.71% 하락하고요. SK 머트리얼즈, 알테오젠, CJ는 1% 이상의 상승세, LNF가 1.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군들로 호재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스닥에서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일부 다른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 전략 대응이 필요할지 위원님께 자세히 여쭤볼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시장이 뭐 크게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 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미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도 좀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이번 달에는 또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세계 폐암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또 되고 있고요. 제약주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정치 테마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뭐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좀 이어갈 때 정치 테마주들이 좀 그래도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맥주가 좀 빠르게 움직여주고 크게 상승이 나와주지만 안전하게 가시려면 정책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또 보게 되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70포인트 부근은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30포인트. 1,030포인트 부근 지지 지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이탈이 없으면 그래도 시장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유지수 전문위원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유지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07%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203.33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08% 하락입니다. 1,052.96포인트로 양시장이 엇갈린 흐름으로 오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 보여줬고요. 50전 내렸습니다. 보합권이고 1,156원 50전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월요일인데 견조한 흐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지루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번호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계속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유튜브 채팅 상담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신산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4,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바로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명신산업 34,000원에 뭐 비중 10%면은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24,000원 정도로 좀 바닥에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24,000원을 크게 좀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이 지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보시려면 24,000원의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이제 34,500원 부근에서 저항이 1차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섹터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4만 원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속해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증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큰 폭으로 작년에도 좀 증가를 했던 것들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올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좀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는 리스크가 크게 없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24,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재무도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LG화학 우선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5만 원이고 비중이 20%예요. 그래서 손실이 지금 꽤 많이 나신 상황인데 LG화학이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였었거든요. 오늘 종가에서도 상승으로 마쳤는데 과연 좀 반등 나오면서 LG화학 우선주도 따라갈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주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주보다는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 우선주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시총도 좀 작고 움직임도 좀 크게 나와주기 때문에 우선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니까 조금 더 그래도 다른 우선주들 뭐 100억 원 뭐 이렇게 되는 시총이 100억 원, 뭐 200억 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우선주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바닥을 일단 33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3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45만 원 지금 평단가에서 아무래도 저항이랑 지지가 또 몇 차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단이 좀 오면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만 원 부근에 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일부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비중이 20% 이미 담겨 있으시니까 무리해서 너무 많이 담지는 마시고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만 원을 확실하게 좀 안착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35만 원 이하에서 비중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35만 원 안착 체크한 이후에 45만 원 정도 오면 일부 비중을 좀 덜어내는 식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빠른 움직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잘 가져가 보시고 이번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다운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395원에 비중 20%인데 이 정다운이라는 종목은 종목 상담 처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좀 음봉이 길게 나왔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 잘 세워서 상승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다운도 제가 오늘 처음 봐드렸던 슈프리마 HQ랑 같은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주고요. 네. 같은 후보의 관련주, 같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 인맥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지만 일단 비중 매수가가 4,400원 부근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큰 수익을 바라시는 것보다는 좀 잘 빠져나오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맥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한 번 시세를 분출할 때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실 수도 있으나 일단은 평단을 조금 낮추실 수 있으면 낮춰보시고 만약에 현금 여력이 안 되시면 일단 그냥 보유하시되 욕심을 크게 좀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800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재무도 올해 영업이익이 그래도 다시 좀 흑자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들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인맥주, 정치 테마주들 고민되시는 종목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종목상들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되니까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물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유지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세 글자 꼭 보내주셔서 이 정치 테마주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지수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주연 전문위원님, 최재훈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시청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역시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